좀 뭐 이건 조금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더 본질적인 지금 사회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기회되면 늘 해왔던 얘기,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이 사회 갈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정치가 숨을 쉬고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사회를 갉아먹고 국민들을 갈등 분열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정치가 되어버렸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일 이후에 이 진영 논리 싸움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리어 어떻게 보면 너무 싸움판이 되다 보니까 진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혐오를 가지고 정치를 멀리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가치를 추구하면서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린 이런 해법을 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이런 해법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가 발전을 할 텐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더합니다. 뭘 잘하겠다는 안이 없고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매몰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지자분들도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왜 더 공격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 완전히 진영 싸움이 되고 진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진영 안에서 옳고 그름 따위는 관심이 없어지고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나 형사 재판도 모두 다 그냥 갈등의 소재, 싸움의 소재가 될 뿐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탄핵 재판 또는 형사 절차는 이제 헌법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이제 수사기관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둬야 되는 것이지 네. 정치적인 압력을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습니다. 자꾸 넣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진영 논리 싸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 네.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사회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네. 온통 갈등과 싸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빨리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당 다. 그것보다는 그렇죠. 더 갈등을 야기해서 네. 이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양당 모두 특히나 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우리 당이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가는 거기에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더 믿어줄 수 있고 그런 정치 세력에게 국민들이 믿고 나라의 운영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 게 좀 꽤 되고 실제로 그러면서 결집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쪽 당은 저러는데 우리만 또 중도층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쇄신하는 모습하고 뭐 이렇게만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거 같고 최근에는 또 여론 흐름조차도 보수 결집 현상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 같아요. 이제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뭐 강경 우파와 거리두기도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아마 요즘에 결집하고 있는 지지층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진영 논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는 극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극우라고 하는 것이 뭐 신났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거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보수의 가치인 자유의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통 보수가 극우화되지 않게 늘 조심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싸움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화돼 있고 행동력이 있고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돌격대와 행동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영 논리 싸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맞지 않다 하더라도 네. 돌격대장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키우고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정치가 왜 있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진영의 이 승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이 정당이 승리하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승리가 앞에 서버리면 이렇게 옳지 않은 수단이라도 승리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데 마치 옛날 로마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게르만 용병을 쓰다가 게르만 용병들한테 나라가 넘어가 버린 것처럼 우리 보수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극우 세력이나 극단 세력들을 품어안다가 도리어 보수가 극우와 극단에게 함몰당해 버리는 문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극단의 진영 싸움이 돼버리면 중간에 계신 분들은 또는 합리적인 분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그냥 둘 다 싫다 이렇게 되는 그 거죠. 진영 싸움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어. 너가 왜 맨날 싸우기만 해? 왜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해?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다수시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책임감 있는 모습, 신뢰감 있는 모습. 그래, 진영 싸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받드는 게 먼저야. 우리 보수의 가치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고 실행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사회 통합하는데 모범을 보이겠다는 모습을 보이면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보수 정치를 더 응원하실 수 있고 더 함께 하실 수 있고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정치고요. 네.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빛이 나는 거죠. 근데 뭐 민주당도 보면 늘 지금 뭐 정쟁 수단, 정략 수단 자꾸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지난번 내란 특검 할 때도 굳이 왜 관련 인지 사건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쟁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정쟁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본인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될 뿐 국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사회활동 봉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합리적인 많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뭐 지금이라도 잘하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기 상대를 경쟁. 못하게 해서 예. 반사적 이익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이건 비겁한 방법이에요. 양당 모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정치 현실에 있으면서 느끼기로는 우리 당도 민주당도 상대가 못하게 만들고 상대를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거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난 모습을 예. 그걸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려서 반사이익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못난 모습만 보고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아마 국민 대다수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마음 둘 데가 없다. 나라가 왜 이러냐? 왜 맨날 싸우기만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정치가. 너무 극우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그의 진영 생각을 싸움에서 확고하신 것 분명히 당장 우리 보수층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옳지 않은 잘못된 또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적극 안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제가 아까 얘기로 들었던 뭐 물론 다른 얘기긴 하지만 로마가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게르만 용병을 썼다가 무너지는 그런 꼴이 우리 보수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보수와 극우는 다른 가치예요. 네. 다른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좀 결집을 해 있는 상태였고 일단 당장의 어떤 결집 정도까지는 뭐 특별히 뭐 극우니까 절대 안 돼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해서 우파 진영 안에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포퓰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극우입니다. 이제 극좌는요? 반대로 극좌는 극자 괜찮나요? 위험은 사실 예. 모르겠어요. 극자 위험은 충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당장 대두되고 있는 위험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이 주로 해왔던 포퓰리즘 위험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예. 후배 세대들을 병들게 하니까 포퓰리즘에 대한 그래서 저는 제일 화가 났던 것이 민주당의 그때 이재명 대표의 1호 공약이었던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 저는 거기에 붕괴를 해서 그때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7시간 반을 무제한 토론에 임하고 제가 반헌법적이다 효율성 없다 부작용이 크다 하면서 제가 앞장서서 막았거든요. 네. 자 이런 포퓰리즘을 막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서구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청년구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 경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지금 1950년, 1960년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공산주의를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시대에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되는 것은 1번 포퓰리즘, 2번 신청년구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회에서 미리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극단에 휘말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보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보수가 중심을 잡으면서 포퓰리즘으로 가는 정치를 안 돼. 포퓰리즘으로 가면 우리 후배 세대들이 병들어. 안 돼.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버텨내야지.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짐을 줘서는 안 돼. 무제한 복지 안 돼. 이렇게 막아내야 되고요. 동시에 적대 베타 중국 안 돼. 뭐 미국 안 돼. 일본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우리끼리 뭘 해보자. 또는 뭐 객관적 정보보다는 이제 편향된 조직화된 어떤 정치적 극단을 추구하는 극우 이런 부분들도 위험해 하고 양쪽 다 견제할 수 있는 중심을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예. 그게 저는 우리 건강한 보수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